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회장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비리의 행태는 다양했습니다. 여종업원 뇌사 사건이 발생했던 유흥업소가 이미 또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여수시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 정지 처분 없이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여수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이 조성됩니다. 과제는 민자 유치 여부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4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4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2곳이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운영비나 단지 내 공사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심을 좀 가져야겠습니다. 운영비를 빼돌리거나 공사업체로부터 일감을 대가로 돈을 받은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관리소장들의 비리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아파트 공금 통장에 70번 가까이 손을 대고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돈을 받는 등 6천만 원 넘게 빼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일부를 공사업체에서 받은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로 받은 수리비를 가로채거나 주차장 조명 공사 과정에서 나온 고철을 업자에게 넘겨받고 자신이 팔아 그 돈을 챙겼습니다. 부품 하나라도 빠질지 않는 생각은 하지요. 매직 금액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입찰을 직원들 몰래 진행하고 8년 가까이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비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 주민들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인해 경찰은 순천 지역 4개 아파트의 전현직 관리소장과 이들에게 돈을 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순천 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인테리어 업자 등에게 자리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여종업원 뇌사 사건이 발생했던 유흥업소의 업주가 또 다른 성매매 사건으로 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주점입니다. 이 업소를 운영하던 신모 씨와 박모 씨는 뇌사 사건이 발생하기 10달 전인 지난해 1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뒤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업소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관할 지자체에 곧바로 입건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하동경찰서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고 해당 업소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왔습니다. 경찰과 업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뇌사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경찰에서 뒤늦게 입건 통보를 받은 여수시.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업소가 문을 닫은 데다 중간에 업주마저 바뀌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지면서 통보가 왔는데 다른 사람 현재가 바뀌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서 법원은 지난해 말 업주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수사를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고흥군 수협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8월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마다 책임자를 지정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고흥군 수협조합장 57살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돈을 받은 조합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로 또 다른 조합원 56살 김모 씨도 함께 송치했습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에 방만한 경영과 부적절한 근무 행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이런 모든 행태는 공공연한 제 식구 감싸기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5억 원짜리 연구 장비를 참기름 짜는 데 사용하고
장비 납품과 연구기술 이전을 대가로 금품 수수, 중고 의료 장비 납품 묵인 의혹과 직원 허위 이봉과 보험금 수령 의혹까지 모두 전라남도 출연 기관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직원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 의무감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출자해가지고 예산 들여가지고 주니까 월급은 받으면서 지금까지 이들 기관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지만 이 같은 비위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 출연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미한 지적에 그쳤습니다. 이낙연 지사는 그동안 부정부패 문제를 수차례 질타했고 도민들께 사과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면밀히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가 잇따르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도지사의 주문은 결과적으로 구두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의료원 재발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3년에 한 번 실시되는 감사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 온정주의를 일정 기간 동안 버리는 것도 중요한 이러한 비리를 막는 가장 큰 대책이 아닐까.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직원은 33명. 하지만 피감기관은 70여 곳에 달합니다.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터질 때마다 책임을 떠넘기는 감사관실과 출연기관 총괄부서 그리고 주무부서까지 청렴도 최하위 평가에다가 제2, 제3의 출연기관 비리가 또 발생할 경우 도지사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라선 폐선부지에 공원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전라선 철도 폐선부지 21km 가운데 옛 여천역과 만흥동에 이르는 13km 구간에 1단계 공원 조성 사업을 오는 5월쯤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총 962억 원이 들어가는 공원 조성 사업은 내년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오는 2023년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폐선 부지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공연장 등이 들어서며 향후 지역업체와 연계한 테마공원 조성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율촌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6개 업체와 4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 패널 생산업체, 주식회사 한성골드 등 국내 4개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 2곳으로 고용 인원은 2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민자 유치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와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7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로 선정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마리나 항만 조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상 대상자에 불과했던 여수시가 사업 시행자가 돼 본격적인 항만 조성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마리나 항만이 들어설 곳은 웅천지구 장도와 두력도 사이 15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육지와 해면부 부지. 정부가 지원하는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78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항만 시설을 위한 방파제와 옹벽이 조성되고 150여 척의 요트 정박 보관 시설과 함께 300여 척의 추가 계류 시설이 들어섭니다. 마리나 항만이 성공적으로 들어서면 생산 유발 효과만 1,900여억 원에 6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웅천인의 거점형 마리나를 포함해서 500석 금의 마리나 항만이 아마 완공이 되게 되면 우리 여수가 그야말로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 도시로서 힘차게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에 들어서는 요트 계류장만으로는 항만 활성화를 위한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 자본 유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마리나 항만과 관련된 각종 상업시설과 관광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수시가 투입된 자본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후 지역에 대한 토지 분양이라든가 적절한 사업 계획 이것을 확보해서 이 수익을 갖다 맞추는 것이 가장 선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양 관광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오는 2020년 예상대로 국내 최대 마리나 단지가 여수 웅천지구에 성공적으로 안착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 아랫장 야시장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아랫장 야시장 방문객 5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지 관광객이 전체의 60%로 이 가운데 78%가 순천에서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순천만 국가정원 등을 찾은 관람객을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해 아랫장의 야시장 1호를 개장해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6만 1천여 명이 방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서울대의 납세 의무를 없애고 대학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광양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대가 독단적으로 백운산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대가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권한을 가지려는 초헌법적인 발상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울대 학술림인 백운산 11,000여 헥타르는 2026년까지만 서울대의 관리권이 있을 뿐이며 국가와 광양 시민의 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민 주도형 순천 로컬푸드가 2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늘 출범했습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오늘 문화건강센터에서 1,089명의 주주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갖고 직매장 운영과 함께 직거래 장터 개설 등 다양한 순천형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합니다. 순천 로컬푸드 주식회사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회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공동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시가 올해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는 관람객 입장료를 할인해줍니다. 순천시는 500만 바잉파워를 유지하고 정원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순천시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한 관람객에게 국가정원의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주고 단체 입장객에게도 한방체험센터 내 치유관 체험비 1,0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정원 마이스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도 국가정원 입장료를 2,000원으로 할인해줍니다. 이 밖에도 철도관광 연계상품 할인과 하나 람사르 SD카드 결제 할인 등 기존 시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광양시 태인동과 금호동을 잇는 태금교가 3년이 넘는 공사 끝에 오늘 개통됐습니다. 길이 215m, 왕복 4차선 규모의 태금교는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 야간 조명 등이 설치됐으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2년 8월부터 450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양시는 태금교가 광양제철소와 태인국가산업단지를 하나로 연결해 광양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수시 여문지구 상인들과 주민들이 이청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여수시 여서동 미 관광장에서 여문상가 연합회와 주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삼청사 직원 재배치를 위한 이청사 내 건물 신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여수시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정파와 지분을 챙기기 위해 이청사 건물 신축을 반대하고 있다며 도시 균형 발전과 침체된 여문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청사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오늘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육군, 해군 등 6개 기관이 참여하는 항만 방호 및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